사람 몸은 참 신기합니다. 젊을 때는 며칠 밤을 제대로 못 자도 버티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 몸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이 부담스럽고 오래 앉아 있는 것만으로 허리가 굽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부터 갑자기 이제 나이 들었구나라고 받아들이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몸은 갑자기 변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생활의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한 것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창한 건강 이론보다 실제로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몸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급격히 무너지는지 그 흐름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평소 건강 습관을 다시 정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1번 남겨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생활 방식이 몸 상태를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반복해서 봐왔습니다. 예전에 경북 쪽에서 올라오신 68세 남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인상적인 건 검사 결과보다 걸음걸이였습니다. 어디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몸 전체가 무거워 보였고 움직임 자체를 귀찮아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하루 대부분을 TV 보면서 보내고 식사는 거의 배달 음식이나 국밥으로 해결한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은 원래 체질이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활을 자세히 들어보면 몸이 지칠 수밖에 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늦게 자고 아침에는 물 한 잔 없이 바로 믹스커피를 마시고 채소는 김치 말고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본인은 크게 잘못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집밥 먹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여기는데 실제 식탁을 보면 흰쌀밥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생채소 양은 생각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그분께 운동보다 먼저 식사 흐름부터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억지로 대단한 걸 시킨 건 아닙니다. 밥 양을 갑자기 줄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무조건 닭가슴살만 먹으라는 식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한 끼를 먹더라도 초록색 채소를 식탁 가운데 놓고 먼저 손이 가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상추나 깻잎처럼 익숙한 채소도 좋고 브로콜리나 케일처럼 씹는 맛이 있는 채소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흰쌀만 먹지 말고 현미나 잡곡을 조금이라도 섞으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정제된 음식만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몇 주 뒤 다시 오셨을 때 의외였던 건 체중보다 표정이 먼저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특별한 변화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오후만 되면 졸리던 게 줄었고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고 예전보다 덜 붓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갑자기 영화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한 부분부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다든지, 계단 올라갈 때 숨이 조금 덜 찬다든지,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덜 굳어 있다든지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초기 변화를 너무 작게 보고 지나칩니다. 사실 건강은 대단한 이벤트보다 반복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하루 운동 3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20분씩 꾸준히 걷는 사람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고 비싼 건강식품보다 기본적인 식사 균형을 유지하는 사람이 몸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수면과 식사는 생각보다 서로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늦은 밤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바로 자는 생활이 반복되면 자는 동안에도 몸은 계속 소화에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깊게 쉬지 못하고 다음날 피로가 남습니다. 이런 흐름이 몇 년 쌓이면 사람들은 원래 기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몸 상태를 바꾸고 싶다면 우선 하루 흐름부터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자고, 언제 먹고, 얼마나 움직이고, 물은 얼마나 마시는지, 그런 기본이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즘은 뭘 먹어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같은 음식을 먹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점심만 지나도 몸이 축 처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런 분들 대부분이 정작 물은 거의 안 마신다는 겁니다. 커피는 여러 잔 마시는데 정작 맹물은 하루 종일 한 컵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 몸 상태가 가장 불안정하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은 자는 동안에도 계속 수분을 잃습니다. 숨 쉬면서 빠져나가고 땀으로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진한 커피를 마시면 몸은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합니다. 예전에 부산에 사시는 72세 여성분이 있었는데 새벽마다 가슴이 답답해서 자꾸 깬다고 하셨습니다. 병원 검사를 여러 번 했지만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생활 패턴을 들어보니 저녁 늦게 국물 음식을 드시고 새벽에는 물 대신 커피부터 드시는 습관이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단 아침 루틴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눈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천천히 몸을 깨우고 물 2컵 정도를 나눠 마시고 커피는 식사 후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별 차이 있겠냐고 웃으셨는데 한 달쯤 지나 다시 오셨을 때 새벽 답답함이 꽤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몸은 굉장히 단순한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비싼 영양제, 유명한 건강식품, 최신 유행 식단은 관심을 가지면서 정작 가장 기본적인 생활 흐름은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단백질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중장년층도 단백질 음료를 여러 번 마시거나 계란을 과하게 드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론 근육 유지 자체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양만 늘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본 60대 후반 남성분은 건강을 챙긴다고 하루에 단백질 쉐이크를 3번씩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화가 안 되고 속이 계속 더부룩해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알고 보니 간 수치도 좋지 않았고 수면도 불규칙했습니다. 몸은 이미 부담을 받고 있었는데 계속 농축된 단백질만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식사 구성을 완전히 다르게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몸은 단백질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섬유질, 무기질, 수분, 비타민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거의 안 먹으면서 단백질만 계속 늘리면 몸은 점점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소화 능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몸이 편안한 식사가 오래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거나 특정 영양소 하나에만 집착하는 방식은 오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몸 상태가 좋은 분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식사가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먹고 너무 늦게 먹지 않고 채소를 꾸준히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과식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 평범함을 몇 년씩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씹는 과정입니다. 요즘은 모든 걸 빨리 해결하려는 문화가 강하다 보니 음료 형태로 건강을 챙기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채소 대신 채소 주스, 식사 대신 단백질 음료, 과일 대신 달콤한 착즙 음료를 선택합니다. 물론 바쁠 때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단순히 영양소만 넣는 과정이 아닙니다. 씹는 과정 자체가 몸에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씹으면 포만감도 조절되고 소화기관도 준비할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마셔버리면 몸은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50대 자영업자는 건강 주스를 매일 마시는데도 자꾸 허기가 진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자세히 보니 실제로 씹는 음식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사과 반 개라도 직접 씹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폭식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건 사람 몸이 변하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속이 편해지는 정도로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생활 전체 흐름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덜 피곤하니까 움직일 힘이 생기고
몸이 가벼우니까 밖에 나갈 마음이 생기고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밤에 더 잘 자게 됩니다. 건강은 한 부분만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흐름도 연결되고 나쁜 흐름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건강을 목표로 하기보다 몸의 흐름을 조금씩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데 집중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생활 전체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한동안 저는 건강이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패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가 불규칙하거나 운동을 안 하거나 수면 시간이 엉망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습관이 나쁜 사람만 몸이 빨리 약해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는 사람들도 의외로 몸이 빨리 지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61세 남성 한 분은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었습니다. 영양제도 종류별로 챙겨 먹고 주말마다 등산도 갔고 건강 관련 정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피곤했습니다. 얼굴빛도 어둡고 잠도 깊게 못 잤습니다. 이야기를 길게 나눠보니 문제는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거였습니다. 식사도 늘 계산적이었고 운동도 억지로 버티듯 하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본다기보다 관리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분께 한동안 기록을 남겨보라고 했습니다. 뭘 먹었는지보다 언제 급하게 먹는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언제 몸이 가장 무거운지를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본인도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피로가 음식 종류보다 생활 리듬과 연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까지 휴대폰을 보고 자는 날은 다음날 단 음식이 당겼고, 식사를 급하게 한 날은 오후에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졌고, 잠을 제대로 못 잔 날은 몸이 더 붓는 느낌이 심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몸을 부품처럼 생각합니다. 부족한 영양소 하나 채우면 해결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몸은 훨씬 복합적으로 움직입니다. 수면, 스트레스, 식사 속도, 움직임, 수분 상태가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특히 밤 시간 사용 방식이 몸 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예전에 대구에 계신 70대 여성분은 밤마다 드라마를 보다가 새벽 2, 3시에 잠드는 생활이 오래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낮잠도 자니까 괜찮다고 하셨지만 몸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변동도 심했고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리하게 운동을 늘리기보다 밤 루틴부터 바꾸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와 휴대폰을 끄고 방 조명을 조금 어둡게 바꾸고 늦은 야식만 줄여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심심해서 못하겠다고 하셨는데 몇 주 후 다시 만났을 때 얼굴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아침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몸이 원래 회복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몸이 회복할 틈 없이 계속 자극만 주고 살아갑니다. 늦게까지 밝은 화면을 보고 밤늦게 음식 먹고 스트레스 상태로 잠들고 아침엔 피곤하니까 단 커피로 버티고 낮엔 또 움직이지 못하고 앉아있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관리를 시작할 때 무조건 뭘 더 먹을까 보다 몸을 덜 지치게 할 수 있는 게 뭘까부터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람 몸은 감정에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66세 여성분은 검사 결과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늘 기운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는 식사를 거의 의무처럼 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건강이 단순히 영양 문제만은 아니라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는 운동 목표보다 먼저 밖으로 나가는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했습니다. 가까운 시장이라도 걸어서 다녀오고 동네 사람들과 잠깐이라도 이야기하고 햇빛 보는 시간을 늘려보자고 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뵀을 때 그분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크게 변한 것도 아니고
약을 새로 먹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몸만 살아서는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생활 속 연결감이 있어야 움직일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너무 의학적으로만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검사 수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움직였는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 얼마나 웃었는지 같은 요소들도 몸 상태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은 매일 똑같은 산책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컨디션이 달라지고, 어떤 분은 아침 햇빛을 받는 것만으로 잠 패턴이 안정되기도 합니다. 몸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억지로 몰아붙이는 방식보다 편안하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흐름에 더 잘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건강은 잠깐 독하게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의 문제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몸의 변화만 이야기합니다. 예전보다 무릎이 아프다, 금방 지친다, 잠이 얕아졌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변화 자체보다 몸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스스로를 포기해 버립니다. 이 나이면 원래 그런 거지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움직임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자기 몸과 계속 협력하려고 합니다. 하루 컨디션이 안 좋아도 조금씩 움직이고, 식사가 흐트러진 날이 있어도 다음 끼니를 다시 조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벌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인천의 한 74세 남성은 건강 관련 영상을 하루 종일 보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좋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바로 주문했고, 유행하는 영양제도 거의 다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생활 자체는 엉망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고 늦게 자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었고, 식사 시간도 들쭉날쭉했습니다. 몸에 좋은 걸 계속 넣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건강을 너무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를 더 먹고 더 채우려고는 하는데 정작 몸을 소모시키는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께 새로운 건강식품을 추천하는 대신 하루 리듬부터 다시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식사는 가능한 시간 맞춰 먹고, 밤 11시 이전에는 눕고, 1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잠깐이라도 움직이고 햇빛을 보는 시간을 늘려보자고 했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달라진 건 얼굴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피곤해 보였는데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건강 정보에 과하게 매달리던 시간을 줄이고 생활 흐름을 단순하게 만든 게 더 도움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몸은 복잡한 이론보다 반복되는 리듬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걸요. 그리고 건강관리에서 정말 중요한 건 오래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시작합니다. 냉장고를 건강식으로 채우고, 운동 계획도 세우고, 하루 일과표도 만듭니다. 그런데 너무 빠르게 완벽해지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어느 순간 하루 놓치게 되면 역시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오히려 느리게 가는 사람이 더 오래 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나아지는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을 더 자주 마시는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 상태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당기는 것만으로 속이 편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몸을 너무 적으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화를 냅니다. 살이 찐 걸 미워하고 체력이 떨어진 걸 부끄러워하고 자꾸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건강관리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몸은 원래 나이를 먹습니다. 중요한 건 젊었을 때 상태를 억지로 되찾는 게 아니라 지금 상태에서 가능한 균형을 만드는 겁니다. 예전처럼 밤새는 건 어렵더라도 깊게 잘 수는 있고, 예전처럼 오래 뛰지는 못해도 꾸준히 걸을 수는 있습니다. 저는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생활하는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생활이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과하게 참지도 않고 과하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몸 상태를 보면서 조절할 줄 압니다. 피곤하면 조금 쉬고, 속이 불편하면 식사를 가볍게 하고, 컨디션이 괜찮은 날은 밖에 나가 움직입니다. 결국 건강은 몸과 계속 대화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생활을 조금씩 조정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건 거창한 비법이 아닙니다. 사람 몸은 생각보다 단순한 기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잠을 어떻게 자는지,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어떤 속도로 먹는지, 하루 동안 얼마나 움직였는지 같은 반복이 결국 몸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의외로 작은 변화에도 반응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 변화를 며칠하고 끝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보내는 것, 그게 쌓이면 몇 년 뒤 몸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즘 가장 바꾸고 싶은 생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 하나가 다시 몸을 돌보기 시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